안녕하십니까. 의공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하고 있는 서승효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의공기사 산업기사 제1과목 기초의학 및 의공학에 대한 이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학이라는 것 자체가 해부학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의공학에서는 해부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해부학적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인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만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기초의학의 일단 해부학적 자세라는 걸 먼저 보실게요. 해부학적 자세는 사람의 발을 앞으로 향하고 그냥 정자세로 서 있고 양팔을 측면에 놓으며 양손바닥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앞으로 보이게 한 상태로 서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인체를 좌우, 상하, 앞, 뒤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나누는 면이 있을 겁니다. 가상의 면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시상면, 횡단면, 전두면이라고 하는데, 일단 시상면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인체를 수직으로 나눈다. 그러면 좌와 우로 나뉘겠죠. 좌와 우로 나누는 면을 우리는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정중시상면 혹은 시상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체를 수평으로 나눠서 상체, 하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횡단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인체를 다시 수직으로 나눌 건데 아까처럼 좌우로 나누는 게 아니라 배 쪽이냐 등 쪽이냐로 나누는 그런 면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전두면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더 많이 물어보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시상면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을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하면 시상면을 바로 부르실 수 있어야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인체에 대한 성질로 넘어갈게요. 인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뭐냐면 물리법칙에서 관성과 같은 느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성이 뭡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관성이에요. 이걸 인체로 넘어가서 살펴보자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이란 무엇이냐? 인체 내에 환경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체온이라든지 혹은 혈당이라든지 아니면 pH 농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인체 내에서 어떤 일정한 환경을, 비슷한 환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항상성이라는 거고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호르몬의 수용체가 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호르몬을 내뿜는 것도 관여할 수 있고, 호르몬 자체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 호르몬을 어떤 예를 들어 혈당을 예를 들게요.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뇌나 혹은 다른 중추기관들이 관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는 일단 수용체, 호르몬 수용체, 그다음에 조절 중추, 뇌가 있겠고요. 그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조절 중추, 그다음에 효과기, 수용 같은 게 같이 작용해서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항상성이 뭐다? 인체 내에 어떤 환경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성의 결과 인체는 대략 이 정도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이거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기화합물을 보실게요. 유기화합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대 영양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나오죠. 그다음에 핵산이라는 것과 ATP라는 것이 새로 주어져요.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경우는 3대 에너지원으로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탄수화물은 일단 수소와 산소의 비가 2대1인 유기화합물로 인체 3대 에너지원이다 나와 있고요. 지방 마찬가지로 그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소 비가 굉장히 낮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수용성은 아니다. 유기용매에 녹는 다른 지방이나 유기용매에 녹는 에너지원이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작은 최소 단위가 있어요.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그 아미노산들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뭉쳐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작은 기본 단위가 사슬 모양을 이룬다. 그리고 단백질 역시 인체의 3대 에너지원이다. 다만 탄수화물 지방과 차이점이 있다라면 무엇이냐? 바로 탄수화물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했어요. 다만 여기서 단백질은 질소가 하나 추가가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핵산입니다. 핵산은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대신 핵산염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핵산입니다.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알갱이들이 사슬 모양으로 뭉치면 단백질이 된다 했죠. 핵산은 마찬가지로 핵산염이라는 것이 사슬 모양으로 뭉치면 핵산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TP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름 복잡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결국 뭐냐면 인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일종의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에너지원이다. 에너지원이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에너지원이라는 걸 얘기를 왜 했느냐? ATP라는 게 바로 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막을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이동을 할 겁니다. 농도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그 이동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수동적인 방법이냐, 능동적인 방법이냐. 이 2개의 차이가 뭐냐면 비교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높은 어느 절벽 같은 데 있어요. 여기에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떨어지죠. 얘는 어떤 작용이 있어서 떨어집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요? 아니면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공을 다시 여기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던지는 힘을 위로 가해줘야 되죠. 위로 가해준다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던지는 힘, 던지는 에너지가, 역방향으로 던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수동적인 이동과 능동적인 이동의 차이는 그겁니다.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건 수동적인 이동, 그다음에 그걸 역행하려고,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능동적인 이동. 자, 그러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면 제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했죠. 에너지 또는 힘이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능동적인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앞에 나왔던 ATP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의 섭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질이 이동할 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인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성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항상성이라는 건 모든 곳에서 거의 비슷한 농도로 비슷한 성질을 가져야 되는 게 항상성인 거죠. 결국 인체 내에서도 팔에서의 혈당 다르고 다리에서의 혈당 다르고 이럴 수 없잖아요. 모든 곳에서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게 항상성인 거죠. 즉 높은 곳에서 농도가 큰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자연의 섭리이며 얘가 바로 수동적인 이동이다. 그래서 크게 또 확산과 삼투로 나뉩니다. 일단 둘의 차이는 뭐냐면 용질이 이동하느냐 용매가 이동하느냐예요. 자, 그러면 용질은 뭐고 용매는 뭐냐? 소금물을 예로 들어보면 소금물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물에 녹은 거죠. 그러면 물이 소금을 녹인 거네요. 소금물에서 용질은 소금입니다.
용매는 물이에요. 즉 녹는 물질은 용질,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산과 삼투의 차이는 뭐냐면 용질이 이동하느냐 용매가 이동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확산은 용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언제까지? 농도가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선에서 세포를 기준으로 하면 세포막 기준으로 외부와 내부가 농도가 비슷해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게 바로 확산이다. 자, 그런데 이 확산에서 그냥 확산은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뛰어가라고 뭔가 뛰어가게 해주는 힘을 내게 해준다. 자, 뛰어가게 하는 건 바로 촉진적 확산이다.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해지는 건 아니지만, 촉매라는 거에 의해서 세포막의 운반체의 속도가 더 단순한 확산보다 빨라지는 게 촉진적 확산이다. 자,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건 촉진적 확산도 결국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삼투 같은 경우는 아까 확산은 용질이 움직인다 했죠. 삼투는 용매가 이동합니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 있는 물이, 자, 그러니까 용매 기준으로, 물 기준으로 볼게요. 소금물이 덜 짠 것과 소금물이 더 짠 거를 비교를 하자면 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어디가 많아요? 소금물이 덜 짠 곳이 많죠. 즉, 덜 짠 곳에서 더 짠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바로 삼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렵게 써놓은 게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한다. 덜 짠 소금물에서 더 짠 소금물로 물이 이동한다. 그러면 농도가 같아지겠죠. 그렇게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물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철 같은 경우 우리가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놔요. 그러면 말짱하던 배추가 쭈글쭈글해집니다. 왜? 소금 쪽으로,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놓죠. 소금 쪽으로 배추 속에 있던 물이 소금 쪽이 상대적으로 더 짜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쪼글쪼글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삼투 현상이다. 자, 이 삼투 현상은 용질의 농도가 용매가 움직인다는 것과 또 반투과성막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얘는 삼투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왜 드리느냐? 나중에 기출문제를 푸시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 뭐 용질이 이동한다, 용매가 이동한다 이런 말 없이 반투과성막을 통해 농도를 조절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다 삼투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과인데 여과 같은 경우는 압력이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용액이 이동한대요. 용액이 이동한다는 거 아까 제가 소금물 예를 들었죠. 소금물은 용액입니다.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인데 소금은 용질이고요. 물은 용매예요. 즉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냥 통째로 이동한다. 압력 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능동적 이동인데 능동적 이동은 뭐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냥 뭘 사용한다? 뭘 사용한다? ATP를 사용한다. 자, 수동적 이동은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간다 했죠. 그런데 능동적인 이동은 그것을 역행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 대가를 사용해서 그걸 역행한다. 그게 바로 능동적 이동이다. 그래서 능동적 이동에는 일단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 칼슘 펌프 등이 있는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랑 칼슘 펌프는 뭐냐면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중에 세포의 자극 전달 이런 거 하면서 탈분극, 재분극 이런 걸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고요. 칼슘 펌프 같은 경우는 일단 심장 같은 경우도
심장 같은 거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뛰는데, 심전도를 뛰는데 거기서도 이온 조절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때 얘가 써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